자, 오늘은 김진형의 북천가 본사 7번째 방면후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본사 7번째입니다. 길기는 기네요. 이 작품은 철종 4년 작가 김진형이 교리로 재직 중일 때 이조판서 서기순을 탄핵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탄핵이 역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함경북도 명천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귀향을 가면서부터 거기 명천에서의 어떤 일을 겪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배가 풀려서 한양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유배가사이면서 기행가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유배니까는 되게 힘들고 고달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귀향길에 마주한 강호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기생과의 사랑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아주 가볍고 흔쾌하게 어떤 풍류, 흥취, 이런 낭만, 로맨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가사들과는, 유배 가사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야. 잘못은 저쪽이 했어. 근데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워하거나 고달파하거나 이럴 일이 전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유배가사인데 조선 후기 유배가사이면서도 어떤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만원사라고 하는 작품과 대비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말을 타고 고향으로 찾아가니, 자, 10월에 말을 타고 고향으로 찾아간대. 본격적으로 뭐야? 그렇지, 귀경 내지는 고향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본관의 성덕을 보소 어떤 고마운 말과 행동이 있나 봐요. 남복 짓고 남자 옷을 만들고, 왜? 자, 화자가 옷이 없어? 그게 아니라 군산월이 함께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승교를 내요. 승교는 가마가 되겠습니다. 200냥 행자 주며 저 하나 따로 주며, 자, 행자라고 하는 건요, 단일 행자죠. 이건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행자금, 노잣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임행, 출발할 때쯤에 하는 말이, 잘 모시고 가거라. 나으리 유경씨에 니게야 내외하겠느냐. 유경씨 서울로 돌아갈 때 너에게 이때 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군산월일 거예요. 내외 멀리 하겠느냐. 너도 아마 데리고 갈 거야. 천리강산 대도상의 큰 길에서 기막사이 꽃이 되어 비를 맞추면서 좋게 잘 가거라. 그럼 너도 서울 생활하고 딱 신세 필 거야. 이런 거요. 본관이 군산월에게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네요. 뭐라고? 화자를 잘 모시고 가면 외면하지 않고 잘 보살펴주며 서울길에 오를 것이라 여기는 본관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어찌 본다면 화자에 대한 본관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거는 군산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자가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 가서 한 자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 이런 의도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승교를 앞세우고, 승교가 가마라고 그랬죠? 풍류남자가 내다르니, 이때 풍류남자라고 하는 건 화자가 될 거예요. 그죠? 오던 길이 넓고 넓더라. 자, 오던 길이 넓고 넓더라. 올 때 오던 길이, 자, 과거에 왔을 때는 좁아 보였나봐. 근데 지금 도저로 가려니까 넓고 넓어. 그냥 쭉쭉쭉쭉쭉 16차선 큰 대로처럼 보이는 거야. 한마디로 돌아가는 길이 매우 베리베니 매치하게 해피한 거죠. 길주읍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니 공간의 이동이에요. 본관에 거둔 곳은 이때 이 본관은 길주읍의 사또예요. 좀 전에 봤던 본관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금년화촉 너른 방에 기약이 가득하다. 금년화촉이라고 하는 건 비단으로 만든 잠자리와 촛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기악할 때 기자가 이게 계집여자가 있잖아요. 옆에다 기생이에요. 기생. 그러니까 기생과 풍류가 가득하구나. 자, 그러니까 기생들 쫙 앞에 있고 술판 있고 그 다음에 음악하고 연주하고 이야기하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군산월이 하나이라 풍족이 자족한데 이 하나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나이가 되지 않을까. 왜 남장을 했잖아. 어쨌거나 간에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화자는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면면이 곱디 고운 얼굴 하나하나 군산월이 금상첨화가 되었구나. 한마디로 같이 어울리고 있는 군산월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조에 발행하여 임년역에 중하하고 창해난 망망하여 동천이 가히 없고 변사는 징징하여 면면이 섭섭하다. 신조에 발행하여, 신조라고 하는 건 아침이에요.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 요 정도 임년역이라고 했는데 한자 보니까 임연이 아니라 임연이거든요. 중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점심을 먹다라는 뜻이에요. 이면역에서 점심을 먹고 창에 바다가 망망 넓디 넓고 동쪽 하늘은 끝이 없고 주변에 사는 첩첩산중이고 하나하나가 면면이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기가 매우 아쉽다.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 만족해. 그럼 안 가? 가야지. 추풍에 채를 들고 성진읍으로 들어가니 이때 말하는 채라고 하는 건요 가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를 들고 그러면 뭐야 이거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진읍으로 들어가니 뭐 공간의 이동이죠. 부평사 마천듯이 두 문간이 합석하니 부평사라고 하는 건요 관직 이름이에요. 그냥 관직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문간이 같이 앉으니 삼읍 관과 군병이요. 군사들이 쫙 있는 거야. 길주 단천 흥원이라. 홍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길주하고 단천은 동네 이름이에요. 홍, 붉은 홍자에다가 원이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즉 무슨 소리냐. 군인들이 튼튼해. 자, 믿음직스럽고 든든해. 이거예요. 금촉이 영롱한데 촛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평사의 호강이라. 저기 북평사가 있었잖아요. 북평사가 마중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북평사에 의해서 여유롭게 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요 군관 북평사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진읍의 북평사니까 성진의 군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본관이 하는 말이 맨날 본관 나오는데 다 달라. 학사에 달인 사람 몰골도 괴이하다. 학사라고 하는 건 아마 이건 기막사, 즉 화자를 가리킬 거예요. 그러면 학사에 달인 사람이라는 것은 학사가 데리고 온 사람. 누구야? 군산월이야. 군산월이 생긴 게 참 이상하게 생겼다. 보통의 남자들과는 좀 다르구나. 이런 거예요. 왜? 당연하지. 원래는 여자니까. 여자가 남장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곱상하게 생겼겠죠. 서울껜가 북도껜가. 이때 갠가는 건 서울 사람인가 북도 사람인가 이런 뜻이에요. 청직인가 방당인가. 방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방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인가.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지금 몇 살이야? 궁금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손보고 눈매를 보니 남자 중에서는 일색 아름답기는 진짜 아름답구나. 한마디로 이건 미남이구나. 뭐 이런 거야. 처음 보네. 웃으며 대답하기를. 누가 웃으며 대답해? 내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왜? 이게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야? 돌려야지 화제를. 그래서 군산월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화제의 개입이에요. 북도의 아이를 데려다가 북쪽 지방의 아이를 데려다가 남주로 옮긴 후 남쪽 지방으로 옮긴 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로 데려가서 장가들여 살게 하려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오 했더니 군산월이 종적을 감추고 왜? 얘 계속 있다가는 계속 질문할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들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는 살짝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풍악 중에 앉았더니 저울로 옮긴 거죠. 평사가 취해서 술 주정을 합니다. 김교리 청직이야 내 곁에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군산월이 여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위령을 못하여서 명령을 어기는 것을 못하여서 공순이 나하더니 손 내어라. 다시 보자. 어찌 그리 희한하게 생겼냐. 야, 넌 다시 봐도 이상하다. 여전히 남자야. 아니 여자 같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는 북평사의 모습입니다.
통모피 토수 속에, 자, 토시예요, 토시. 토시가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는 모피로 만든 토시인데 이게 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한 거. 옥수를 반만 내야 살짝만 내미는 거죠. 접석 들어주려고 할지 누가 부평사가 떼치고 일어서요. 아이고 머니나 하고서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남자가 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집의 소견 미련코 미련하다. 자, 계집의 소견이라는 것은 군산어의 행위예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군산어리 여자인 걸 아는 사람은 여기서 누구야? 그렇지, 화자가 하는 말이에요. 화자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에이 적당히 좀 잘 좀 하지, 들키겠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나이 모양으로 손을 잡았거든 손을 주고 희롱이 천년하면 이런 대로 일러준 바와 같이 하면 될 것을 가득히 수상히 여겨 치보고 날이 보면 사람들이 다들 가득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올려다보기도 하고 내려다보기도 하고 군간이 기생이나 면면이 보던 차에 매물이 빽치나냐 매몰차게 빼부리 치느냐 하면서 화자는 군산어의 태도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지, 그렇게 어색하게 하면은 들키지,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사가 눈치를 채고 몰랐노라 김학사의 아내인 줄, 이때 아내는 와이프라기보다는 여자. 몰랐구나 그죠? 몰랐구나 만당이 대소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고 다른 기생들이 달려드니 어머 진짜 여자였어? 어우 몰랐네, 어쩐지 너무 잘생겼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던 남자 몸이 계집 통정은 통사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장을 한 이유를 밝히게 되었구나. 아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예요. 양색단 후투막에 옥판을 달아 위암쓰고 꽃밭에 섞여 앉아 노래를 바꿔주니 천상의 옥동인가 화원의 수나위인가 달을 보며 일출구경 망향정으로 올라가니, 양색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단이에요. 비단인데 하나의 색깔로만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이 색깔 저 색깔 두 가지 색깔 세 가지 색깔 섞어서 만든 비단, 후르막으로 옥판이라고 하는 건 옥으로 만든 조각이에요. 달아서 위암을 쓰고, 위암이라는 건 머리쓰개를 얘기합니다. 꽃밭에 섞여 앉았다는 것은 이때 말하는 꽃밭은 진짜 꽃밭이 아니라 이거는 기생들이에요. 다른 기생들과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면 지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부르고 주고받으니 천상 하늘나라의 옥동인가, 그러니까 화동 내지는 뭐 소년인가, 꽃밭에 있는 나비인가, 수나위는 나비예요. 그래서 옥동이라든가 수나위는 전부 다 기생들 사이에서 노래를 받아주는 군산어를 가리킵니다. 달 울며 일출구경, 이게 무슨 소리야? 달이 왜 울어? 그게 아니라 닭이 울며 일출구경 망향정으로 올라가니 이제는 어느 정도 놀았나 보지? 이제 공간에 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촉에 꽃이 피고 옥호 마시고 취한 후에, 금촉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촛불을 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옥호라고 하는 거, 호자가 이제는 술병이에요. 내지는 뭐 술잔도 되고요. 술을 마시고 취한 후에 동해를 건너다 보니 일색이 오르면서 해가 뜨는 거예요. 당홍바다, 붉은 빛이 일어나는 바다빛이, 한마디로 일출로 바다가 전부 다 붉게 물든 거예요. 원래는 비단인데 비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색채화를 나타내고 있는 시각적 심상이라고 보면 돼요. 부상이 지척이요 일색이 슬해로다. 자,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공간이에요. 해가 뜨는 공간이 지척이고 일색, 햇빛은 슬해는요 술회의 오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이 내 마음이로다. 한마디로 좀 전까지는 깜깜했는데 이 집은 완전히 밝아. 그죠? 자신이 유배라고 하는 깜깜한 밤과 같은 현실에서 지금 아침과 같은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풍악 잡아치고 해상을 건너보니 부유 같은 이내 몸이 성은이 만극하다. 대풍악이라는 것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 음악을 연주하며 바다 위를 건네다 보니 하루살이 같은 이내 몸이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연군 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간에 못 왔으면 이노름 어찌하며 급제를 곧 안 했으면 군산월이 기사올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뭐야, 내가 왜 임금의 은혜를 감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임금께서 북간으로 유배를 보냈잖아. 근데 유배를 보냈으니까 이렇게 놀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급제를 안 했으면 내가 군산월을 만났겠어? 못 만났지.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점세에게 임금의 은혜이다. 평사를 이별하고 마찰령으로 넘어가니, 또는 마찰령을 넘어가니, 공간의 이동이에요. 구름 위에 길을 두고 나며 가마죠. 가마에 올라가니 군산월이 앞세우면 안전에 꽃이 피고 꽃. 이 꽃이 뭔지는 이제는 알죠. 누구예요? 군산월이죠. 그죠? 군산월을 뒤세우면 후면에 뭐야? 선동이라. 선동이라고 하는 건 신선을 따르는 동자야. 그렇다면 결국 자기가 신선돼 버린 거죠. 자, 요 대목은 결국은 군산월과 함께 귀향길을 지속하며 마찰령을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꽃, 선동은 군산월을 가리키는 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천에서 중화하고 단천에서 점심을 먹고 북청에 숙소하니, 자, 한마디로 말하면 북청에서 잠을 자니 순간순간 동네를 막 건너뛰어요. 그죠? 축지법 쓰는 것 같아. 생략법이죠. 축지법이 아니고 생략법을 사용해서 속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야 한밤중에 깊은 정은 양인 두 사람만 아니라, 두 사람이 누군데? 화자와 군산월이죠. 금석 같은 연약이요 태산 같은 인정인데, 한마디로 깊은 정을 나누고 있는데, 이원에서 점심 먹고 영흥읍에서 잠을 자니 금방금방 넘어가요. 본관이 나와보고 밥 보내고 관대하니, 한마디로 영흥읍 관리가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해 안 만족해? 만족하지. 고을도 크거니와 기약도 끔찍하다. 끔찍하다는 건 싫다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 이런 얘기예요. 대풍악 파한 후에 음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절이만 잡아주니, 행절이는 기생입니다. 고음도 고을시고, 고음이라는 건 곱다에다가 음이 붙은 거예요. 명사형 전미사. 그래서 곱고도 고을시고, 청수부용 정신이여 운의양제 태도로다. 누가? 행절이가. 청수부용은 뭐예요? 맑고 빼어난 연꽃에 핀, 연못에 핀 연꽃이고, 운의양제는 구름과 비가 같은 곳에 모여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중국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노는 모습인데, 자, 춘추시대 초나라 양왕이 꿈에 양대에서 선녀를 만나 놀다가 선녀가 떠나면서 자기는 아침에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됩니다 라고 했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효두 새벽에 출발하여 덕원 정평 지난 후에 고원읍으로 들어가니, 와, 빨리 가, 후딱후딱. 주수가 반기는 모습. 주수라고 하는 것은 그 고을의 누구? 그렇지, 수령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수 누구? 수령이 반기는 모습. 내달아 손잡으며 경사를 만했구나, 경사를 만났구나, 화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수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사 7번째가 되겠고요. 방면후 서울로 돌아가는 여정. 큰 거 없어요. 별다른 거 없고 막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앞부분 전반부에는요, 군산월이 여자임이 들통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들통나는 장면은 약간의 사건이 있죠.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를 출제한다면 그 부분을 출제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천가 본사 7번째 방면후 돌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